자리에 계신 우리 소중한 우리 시민들,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 우리 고모님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 님들 다 포함해서 늘 우리 수정 구민, 성남 시민들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영에 국회에 가서 국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늘 그 주신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참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리하다 보니 책임도 크다. 주신 성원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지난 시기 동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했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제 말씀 하려면 좀 멋쩍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에서는, 국회에서는 김태년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다. 이게 안심이 된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을 맡아도, 어떤 일을 맡아도 김태년은 끝을 본다. 성과를 낸다. 그래서 일 좀 할 줄 아는 의원이다. 이런 평가는 받고 삽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안심하고 또 정말 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힘의, 지혜의 원천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늘 저에게 주셨던 응원과 격려가 저를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게으름 피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정말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들께서 분에 넘치는 아주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선수를 하나씩 더 해갈 때마다 국가적으로 보면, 또 우리 당에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전에 야당 시절에는 재선 이럴 때는 교문위 간사에 또 정치개혁 간사, 그리고 예결위 간사, 이런 또 역할도 했었고,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는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년간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어떤 중심적인 역할도 했었고요. 또 사선이 되어서 원내대표를 했었을 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우리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는 역할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대변혁이 이루어질 텐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텐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오히려 이 기회를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른바 K 뉴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랑하려니까 진짜 정말 생전 안 하던 하니까 정말 쑥스럽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과거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시절로 지금 돌아간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위기입니다. 2년 내내 부당한 정치 보복성 수사와 기소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탄압받고 있고 언론 자유는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경제, 민생 경제 부분은요, 이거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지금 상인회에서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가 겪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 큰 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훨씬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총리한테 물어봤는데도요, 그냥 자기들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경제성장률 1.4% 밖에 달성 못한 정부가 자기들 경제정책 A 학점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니 경제정책 전환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꿔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까? 겨우 그 평화를 관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 무너진 평화 이거 다 다시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좌진들 지금까지 다른 선거법과 괜찮아요?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원래 선거는 말은 풀고 돈은 묻는 게 선거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정부가 그런지 몰라도 선관위가 또 그냥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말도 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둬가지고 정말 지금 제가 지금 엄청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 발전, 수정구 발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본도심 아닙니까? 원도심 아닙니까? 주거 환경 개선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차근차근 지금 주거 환경 개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목격하고 계실 겁니다. 매우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거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옥주도 세입자도 다 만족하는 울지 않는 재개발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격차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격차를 없애는 문제,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정말 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 이거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정구가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그렇게 앞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판교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제2밸리, 제3밸리 여기는 수정구인 건 아시죠? 네. 원래 판교 테크노밸리 1밸리가 있고 2밸리, 3밸리 이게 4밸리, 5밸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의 여유부지들이 있습니다. 이 미래의 여유부지들도 우리 성남의 수정구의 자족 기능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또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뜻으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예, 제가 1시간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쁜 토요일 오후에
바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 다 못 드린 것에 대해서도 너른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제 사무실 개소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꽃피는 봄에 화끈한 승리로, 여러분과 함께 화끈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필수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주문을 잘 보여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많은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좀 감동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대문 동지 여러분. 네, 네, 정말, 네.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고 이 좋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의리를 안 배우면 뭘 배우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그런 의리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성남 중원구 와서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알았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으면 일을 해야죠. 그리고 진짜 알았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네, 저는 그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정말 중원구에서 일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윤석열 무도만 정권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왜 시민들 얘기는 안 듣고 왜 우리 동지들은 팔아먹는지,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남 중원구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또 민주당의 이수진이 그 정신을 제대로 성남 중원구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저는 성남 중원구가 너무 좋습니다. 길거리를 가서,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서, 또 시장에 가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주신 말씀이 다른 거 없습니다. 민주당을 잘 지켜라. 이재명 대표를 잘 지켜라. 그리고 민생을 잘 챙겨라. 우리는 배신하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 끝까지 함께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달 때나 쓸 때나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은 못 믿을 존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원구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챙기는 그런 열심히 뛰는 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마시라고요? 설마 들고 있으라고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2달 차입니다. 중원구에 온 지 2달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지 일주일 만에 여론조사 1등을 할 때는,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1등을 할 때는 우리 중원구 주민들 속이 타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거리를 다니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80대 노인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이수진 너는 그러지 말아라. 제발 좀 잘해다오. 그 말씀 전 잊지 않고, 우리 민주주의의 산실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으로 상대원 언덕을 넘어서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장으로 또 새로운 꿈을 꿀 때 그 정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줬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언제까지 발목 잡고 끌어내리니까 저는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또 중원구 주민들과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실천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앉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오늘 특별히 정말 제가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 중원 국민들께서 또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7층에 다 못 들어오시고 또 6층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단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정치 시작한 지 이제 딱 3개월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변호사로 또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그렇게 좀 보람 있게 좀 편하게 이제 조금 편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좀 21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에 왔고 우리 중원에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정말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밝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우리 성남 이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저는 4월 10일이 바로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청소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중원이 바뀝니다. 중원이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요. 또 우리 성남 산업단지가 스마트 산업단지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주거 환경을 바꾸고 거기에 8호선 연장을 해서 철도망을 완전히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경기를 살려내면 우리 중원이 젊은 중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후보가 윤영근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후보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쑥스럽습니다. 김병규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렇게 화이팅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런 표정과 액션을 보면서 되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있을까 이렇게 얘기도 또 오늘 또 제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도 가족들도 와 있잖아요. 네, 이곳에서 제가 저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정혜주 장관님께서는 사실 별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인연이 없었는데 제 의정 활동을 보고 이렇게 급 가까워지고 또 제가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런데 오늘 또 이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또 축사까지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삶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와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분당에 이사 온 지 23년이 됐습니다. 적어온 게 있는데요. 적어온 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제가 이사 온 지 23년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정치를 하려고 분당에 오진 않았겠죠. 이 어려운 분당에서 제가 정치를 하려고 왔겠습니까? 우리 두 아들이 천식 아토피가 좀 심해갖고 이왕이면 교육 환경도 좋고 주거 환경도 좋은 곳이 어딜까? 그리고 제 주머니 사정에도 어울리는 그런 지역이 어딜까? 찾다 보니까 이제 분당에 온 거죠. 그때 제 생각에 강남, 목동, 일산, 분당 뭐 이렇게 후보지로 올랐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분당을 택했습니다. 이거 분당에서 정말 아까 봤죠? 우리 아들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긴 두 아들 낳고 그리고 또 씩씩하고 또 발랄하게 또 나름 공부를 잘하면서 잘 컸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이제 장가 가서 아기도 낳고 정말 우리 분당이라는 이곳이 저를 받아주고 또 저의 가족을 품어주고
또 우리 가족이 화목하면서 재미있고 또 공동체에 좀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우리 분당,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당을 사랑합니다. 네, 이번 분당에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들 그래요. 야, 너는 생긴 것도 그렇고 고향도 영남이고 돈도 좀 있고 왜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다니면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야, 너는 괜찮은데 왜 당이 그래 이러면서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변화의 과정이 있고 성숙된 나라라기보다는 다이내믹한 변화와 뭔가 도전하는 게 아직은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 정당보다는 새롭게 도전하면서 뭔가 쓴소리하고 대한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정당이 좀 더 강하게 힘차게 성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명함 내밀었을 때 제가 첫 도전이 2011년에 도전하다가 초등학교 대표님한테 양보해드리고 2016년이었거든요. 12년. 2011년 했다가 12년에 도전해서 접고 2016년에 당선된 거죠. 그때 2012년도는 정말 명함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함을 주면 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찍고 제 면전에서 또 침대 벽고 이런 광경이 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광경이지만 그런 게 우리 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말로 험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2020년도 저 김병욱을 2번이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당의 이름을 보고는 실망하다가 김병욱이라는 이름 3글자로 또 희망을 보면서 저 김병욱을 2번이나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2번이나 선택해 준 분당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왜 김병욱을 선택해 줬을까?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속에서 제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에 대한 보답이고 또 내가 정치를 한다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상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또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셨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했지만 저는 사실 균형이란 2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도전하고 혁신하는 정당을 선택했지만 나의 정책과 나의 결정은 균형적이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합리적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결국에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펼칠 때는 균형 잡히면서 모든 사람들이 끄떡끄떡을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내는 정책이 저는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생명력이 강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중도 우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 강령을 만들 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 국민정당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의 목소리가 적습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김병욱에게 주어진 당내에서 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중산층을 대변해서 특히 분당 주민들의 마음이 중산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을 할 줄 아는 민주당이야만이 국민정당이 될 수 있고 대한정당이 될 수 있고 실력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대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김병욱이가 3선에 도전을 할까? 물론 관성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매너리즘도 있고 당연히 국회의원이 임기 끝나면 또 도전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그럼 3선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위원장은 당연히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일하는 국회를 진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8년간 일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은 그저 통과시키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고요. 그런데 당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의원총회가 수시로 열리고요. 당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 중심의 의정활동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회 중심적인 의정활동이 체계화되고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당론을 자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서로가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당론을 조금이나마 변경하려고 그러면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게 악순환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게 대한민국 국회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선이 된다 그러면 3선의 힘으로 또 선배로서 정말 국회, 다시 말해 법안 소위 상임위, 그 다음에 예결위, 본회의 이런 회의체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이 넥타이 풀고 24시간이라도 논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는 역지사지적 어프로치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정치가 성과를 내고 구체적인 결과를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3선이 돼서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등이 고조화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갈등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도 정치가 답이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끔 3선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분당구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저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요.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특히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분당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도 또 공공의 영역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의 물욕, 개인의 욕구 절대 억제 못합니다. 존중하되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어떻게 사회를 엮어나갈 것인가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얻어내는 공감의 정치를 할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멋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소식이라서 지역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해도 다 뭐 아실 거라서 잘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정치하면서 한결같다는 얘기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나 초선이나 재선이나 또 3선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죠. 한결같이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체화시킬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정진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한결같은 김병우 또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국회의원 같지 않는 국회의원 김병우 그런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남겨지면 좋겠고요. 그런 소탈함 속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올바른 정책 만들어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정말 개소식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분들과 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곳이 분당의 오피스 중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사무실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듣기 싫습니다. 제일 비싼 곳, 제일 좋은 곳에 우리 민주당 간판을 걸고 싶고 민주당 사무실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공실이 없습니다. 이게 정자역 4번 쭉 앞이다 보니까 빈 공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님들 모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수만 명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 수만 명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한잔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짜 개소식을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겨울철이지만 땀이 날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김병욱 사무소를 방문한 그 마음, 그 열정 잘 새기면서 여러분께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직도 바깥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이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서 참 강원도 그 평창이라는 시골에서 평범한 그 가정에 태어난 저 이광재가 참 여러분에게 각별한 많은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분당갑에 온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금배지를 쉽게 사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여기도 국회의원 생활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가슴 아픈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가?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거절하고 정말 어렵게 분당 여러분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덮은 노무현의 길을 걸어왔듯이 뚜벅뚜벅 바보 이광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분당 판교를 대한민국의 미래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혁신 경제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나와서 정치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국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모델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이고 국민이 행복한 것이 정치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당에서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23살에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떨어진 노무현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영년과 호남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대에는 최연소 강원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행정을 만났습니다. 시련의 시간도 많았고 아픔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누구 한 번도 원망하지도 않았고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50대에 세계를 만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광재 인생과 정치의 총결산입니다. 제 정치 인생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 판교를 만들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판교는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를 이끄는 1번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AI 혁명을 만나서 신나는 자본주의와 열심히 일하는 셀러리맨과 그리고 개발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전해내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인재를 태워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메카로 판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당을 국민의 가장 삶의 질이 좋은 1번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 분당을 재건축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선도지구를 다시 한번 시범지구로 만들어서 행복한 국민이 사는 세계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쉽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하고 어르신 잘 모시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AI 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시범 도시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평창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이경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나무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 나무지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른 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판교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카리스트의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이탈리아에 있는 갈릴레이 고등학교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고등학교 아이들과 교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 판교에 있는 네이버나 좋은 기업들의 우수한 IT 기업 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코딩과 AI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고 기획했습니다. 이곳 분당에서 세계적인 IT 기술자들의 세계 인재를 키우는 시즌2 위대한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남에 와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성남 아트센터인데 여기에 문화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전 세계로 다녀봤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나라는 저녁에는 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 성남 아트센터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천과 운중천은 저는 파리 세네강보다 더 낭만적인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부지는 땅값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이 되도록, 그래서 임해동, 야탑도, 분당, 판교 주민들이 이곳에서 이 탄천을 걸으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판교 노인 종합복지관에 갔었는데 정말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다 확대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정당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식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정당은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가입해야 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입니다. 분당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분당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진보 보수도 많지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판교 분당 주민 여러분, 저는 허리가 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서로 모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그런 나라를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광재가 이곳 분당에서 이번에 선거하게 된다면 분당은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될 것이고 통합을 향해 나는 위대한 나라로 나가는 첫 이장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정말 민주당 얘기가 많아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민주당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참 깊이 고민하고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숙 여사님이 이런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이제 우리 새로운 노무현이 나아갑시다. 다들 노무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노무현을 실천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 속에서 부딪히고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않은 지도자들입니다.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대중, 노무현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정치를 해나갑시다. 목포 사람 김대중은 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60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부산의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들에게 지역 연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들의 지도자들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과 애국심을 우리 함께 가지면 민주당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탄천을 걷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온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분들은 정말 민주당 단결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강원도 공제 여러분, 그리고 이광재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합시다. 저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파는 상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랑과 가슴의 열망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4월 10일 저녁에 대한민국 역사상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함께 일어서고 함께 옵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 묘역을 몇 달 동안 너럭바위 하나만 있고 먼지만 펄펄 나는 그곳에 몇 달 동안 먹고 잤습니다. 박석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영월에서 자갈을 가져와서 거기 다 깔고 울지마! 울지마! 예, 모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잘 모신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